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김알TV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아마 이 달라진 삶의 모습만큼이나 부동산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저도 미래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네, 이 지역이 내렸네, 이런 시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그 미래에는 부동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예측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비대면의 시대가 왔습니다. 언택트. 대면에서 비대면의 시대가 되면서 서로 만나서 얼굴을 가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제되고 있어요. 종교 행사, 스포츠 중계, 각종 공연들,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방송되고 있죠. 대면의 일상이 점점 비대면의 일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키오스크, 처음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됐던 비대면 주문 방식인데요. 낯설게 느껴졌던 이 아이가 이제는 일상이 돼버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보다 기계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엄마, 예전에는 사람한테 말로 주문했어? 이런 질문 받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꼭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이미 카카오톡 라이브톡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브톡 켜놓고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놀이들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방법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시대도 오겠죠. 이미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 매뉴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격 근무하면 더 농땡이 피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초 단위로 체크할 수 있고 수행한 업무를 또 보고하고 컴퓨터가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타이트해질 수 있겠네요. 그치만 관리하기가 쉽고 업무 평가 또한 아주 빠르게 되겠죠. 이미 온라인의 세상이지만 더욱 격렬한 온라인 세상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온라인 하면 20대, 30대, 쇼핑, 이 정도의 키워드가 떠올랐는데 지금은 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온라인 시장이 점령했습니다. 공중파를 보지 않아도 유튜브를 TV로 많이 본다고 해요. 앞으로 애용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온라인 마켓 시장이 활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6, 70대 부모님 세대까지 각종 어플과 사이트 활용법들을 익히시면서 동네 마트가 아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소비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마트들의 폐점률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온라인 교육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예전에는 온라인 교육하면 EBS가 제일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죠.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시면 학생들이 듣는 시스템. 아마 앞으로 더 확산될 거고 이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많은 교육 컨텐츠들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집에서 하니까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 일하는 공간, 운동하는 공간, 노는 공간, 집의 역할이 많아집니다. 많은 걸 집에서 하게 되니 여러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집은 디테일의 승부겠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비대면의 일상은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럼 이런 모습들을 토대로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까요?
주거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두 집콕 생활만 하다 보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은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서재나 오피스 공간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디지털 노마드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헬스장을 비롯해 각종 운동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홈트가 유행입니다. 운동도 집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룸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죠. 평소에는 활용성이 많지 않았던 알파룸이 자신의 홈트 공간이 되기도 하고 서재가 되기도 하고 알파룸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온라인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보다 방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평수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미 대형 평형 선호도는 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0평, 50평대의 대형 평수 선호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도심의 인기는 떨어질 테고, 그러면 기존의 역세권이니 학군이니 이런 이야기들은 다소 축소되겠네요. 아직 상상이 안 가지만 이런 흐름대로 계속 예측해 보면 그럴 수 있겠죠. 회사 또한 핵심 요지, 교통의 중심지에 있을 필요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임대료도 비싼데 아마 부담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크고 또 인터넷 시장이 활발해지다 보니 지금 오프라인 유통도 큰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큰 승패였던 유통업들이 이제 이런 대형마트들이 위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상가의 선호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겠네요. 점점 도시 외곽으로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지금은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직주 근접이 인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과 주택이 가까운 자주 근접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단독주택의 전성기가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요? 자연과 가까운 곳의 단독주택, 또 대형 평수. 예전에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높아지는 국민소득만큼이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소형 아파트가 대세가 되면서 기세가 달라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인기가 급락했던 대형 평수 인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 인기를 누렸던 패턴들이 다시 자리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전으로 길게 본다면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렵죠. 그래도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됩니다. 준비와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미디어에 능숙한 사람이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냐로 구분될 거고, 또 변화되는 이 미디어에 얼마나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개인의 삶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미래가 기대가 되면서도 너무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해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나요.